막 지금 막 투자를 내가 열심히 최근에 잘했는데 말이야. 투자 매물을 할 것은 막 여기저기 막 곳곳에 보이는데, 돈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막, 투자 공부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왜냐면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말이지. 뭐 지금 딱 계속 탁 투자할 매물은 보이는데, 괜히 공부해가지고 말이야. 내 마음만 뒤숭숭하고, 돈도 없는데 뭐, 돈 또 뭐고, 그때 가서 공부하지 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요즘에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전세 끼고, 최근에 몇 년 동안 대세 상승장이었습니다. 뭐 전국적으로 불장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아파트를 사가지고, 뭐 지금 뭐 이렇게 뭐 대출 끼고 월세를 수익해서 몇십만 원, 월세 수익형?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몇백 넣고 전세갭 투자해가지고 몇천만 원을 내가 먹던지, 아니면 몇천만 원 투자해서 몇억을 먹던지,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투자는 역시 시세 차익형이지, 이 상승장만 겪으신 분들이 최근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부동산은 불패야. 무조건 우상향한다. 버티면 이긴다. 그래서 연끌하고 비투 해가지고 막 내 월급 이외에 엄청나게 그 많은 이것을 막 넘어서는 계속적으로 내가 월급 받는 거 이상해서 막 여러 가지 막 이것저것 돈 나가고 빚 갚는다 돈 나가셔가지고 올라간다는 가정에는 내가 버틸 수 있었는데, 조금이라도 조정되는 지역에 있다거나 하락하는 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소유하시는 분들은 와 정말 못 견디죠. 정말 어떻게 해서 버티면 우상할 거라는 그 믿음 때문에 버텼는데 자산가격까지 폭락하면 여러분들 못 견딥니다. 무조건 사자. 잘못됐다는 얘기고,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시드머니의 한계가 직장인, 자영업자 무조건 생기기 마련입니다. 지방아파트 투자한다 해가지고 뭐 몇백만 원, 몇십만 원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최소 몇천만 원인데, 일반 직장인이 1년에 열심히 내가 직장으로 해가지고 뭐 내가 용돈도 해야 되고 식비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관리비 내야 되고 하는데 1년에 3천만 원, 4천만 원 모으기가 어디 쉽냐는 얘기입니다. 투자를 하나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시드가 없기 때문에 와 정말 이 지긋지긋한 시드머니 모으는 것 정말 힘들죠. 이 시기 월급 받아서 돈 쓰지 않고 차곡차곡 돈을 모으는 시기, 고통과 고난의 시기입니다. 소비하지 않고 지출하지 않고 막 이거 막 하는 게 막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최소 몇 달, 최소 1년 이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좀 공부해보고 말씀드린 대로 최근 투자해보니까 웬만한 거 다 오르네. 내 아파트 호가도 올라갔어. 전세가도 올라갔어. 와, 나 투자 천재 아니야? 부동산 통해가지고 막 몇천 벌기 너무 쉽네. 1년에 막 360월 회사 나가가지고 막 죽도록 고생하고 막 개고생하고 인간관계 스트레스 막 받아가지고 막 현타 오는데 와, 이거 뭐 1년 연봉을 한 방에 내 투자 자리에서 벌어버렸네? 와, 근데 문제는 내가 조금 공부해보니까 알겠어. 감이 와. 저 지역, 저 아파트. 지금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시드머니, 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돈. 이 월급 이거 몇천만 원 내가 되면 뭐 문제가 없겠죠. 근데 200만 원, 300만 원, 많아봤자 400만 원, 500만 원이 평균 월급쟁이의 돈인데, 어느 세월에 내가 돈 모아가지고 어느 세월에 막 2호기, 어느 세월에 3호기. 와, 언제 사지? 누구는 막 저렇게 해가지고 바바바박 지금 막 여러 가지 막 사는데, 나는 막 현실적으로 돈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이 시기에 너무너무 괴롭다. 지금 공부해서 뭐 하냐? 투자도 못하는데 관심이 점점 하락하고, 내년에 하지 뭐, 내후년에 하지 뭐, 돈 좀 모으면 하지 뭐, 그때 하지 뭐. 최악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시드머니 모으는 활동조차 흐지부지 돼가지고 일단 한 개 해놨으니까 지금까지 내가 한 거에 대한 나의 보상, 상을 줘야 되겠어. 소비 막 하고. 그래서 첫 투자에서 끝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더라. 요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께 조금 강한 이런 얘기, 이 얘기가 맞나? 다 고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내가 부동산을 투자를 할 사람이라면 나는 하락장에, 조정장에서도 내가 충분하게 대비가 되어 있는가를 한 번쯤 고려해봐야 된다. 제가 최근에 대구시장을 이런 하락장, 역전세장을 이런 겪어보면서 최근에 저도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단타 투자를 내가 또 다른 부동산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알바, 투잡, 돈을 내가 아니면 아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내가 뭘 해서 내가 연봉을 아끼든지, 내 몸값을 어떤 것을 내가지고 막 내 연봉 협상을 해가지고 내 몸값을 올리든지, 아니면 유튜브를 하시든지, 쇼핑 판매하는 스마트 스토어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다른 투잡, 쓰리잡을 하든지, 고민만, 생각만, 걱정만 이렇게 해가지고 돈도 없네,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생각만 하지 말고, 제발 뭔가 제발 좀 하자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말씀드렸죠. 상승장만 경험해 보신 분들이 다시 한번 제 경험을 통해 가지고 교훈을 충고까지는 하지만 제 이런 경험담을 한번 들어보시고, 최근에 대구 아파트 말씀드렸죠. 역전세 나면서 10년 이상 보유한 아파트였는데, 그 전에 역전세 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계속적으로 우상향, 조금씩이라도 거의 안 올랐다 할지언정 물가 상승률 정도의 전세 상승으로 분명히 있었는데 역전세 났습니다. 이런 매물이 비슷한 시기에 한 개가 아니고 두 개, 세 개다. 근데 한 개당 몇천만 원 막 역전세가 났다. 합쳐서 도대체 몇 개 정도 될까요? 이 정도 내가 역전세 나서
기존에 있는 돈 플러스 해가지고 내가 더 얹어줘서 기존에 있는 분에게 얹어줄 돈이 내가 과연 있을까? 과연 여력이 될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은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강남 아파트도 예전에 어떻습니까? 분명히 조정장이 있었고 하락장이 있었던 적이 분명히 존재한다. 몇십 년 핵심적인 입지에 있는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우상향했지만, 그 우상향 그 역사적인 그 기간에도 분명히 단기간으로 몇 년째 잘라서 봤을 때는 하락장, 조정장이 분명히 존재했다. 그래서 그 조정장의 고년과 역경의 시간이 반드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의 현금은 내가 분명히 보유를 해야 된다. 내가 그리고 감당 안 되는 빚을 내서 연끌해서 투자하는 것 또한 지양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무조건적으로 매물 늘리기는 지금 현재 현실에서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전세를 못 맞추면 1주택 뭐 한두 채 정도 투자하시는 분들은 내가 여기 전세 못 맞추면 내가 들어가서 산다 할 정도, 이 정도 최악의 경우의 수는 내가 고려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위에 언급돼서 말씀드렸지만, 내 몸값 수준을 올리든지 추가적으로 현금을 만드는 뭔가 또 다른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내가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스마트 스토어를 하든지, 내가 이것을 통해서 현금 확보를 충분하게 해둘 투자자가 되어야 된다. 열심히 공부하고 무리하지 말고 일에 한 채 정도만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그런 핵심 입지 아파트 투자를 해서 내가 그것을 매수하는 전략으로 계속적으로 한두 번 전세 상승분이 있다면 그것을 시간이 지나가지고 채수가 늘어지겠죠. 근데 늘어난 만큼 계속적으로 그것을 뭐 전세 상승분이 있다면 그것을 100% 막 무조건 올인해서 재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 몇 천만 원 정도는 현금 보유하는 전략도 저는 지금 제가 이런 시기에서는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봅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더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원칙이 많이 바뀐 부분입니다. 어느 정도는 현금 흐름을 확보해 두는 것이 맞겠다.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또 재산세,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내 자산이 늘어나면 종합부동산세까지도 늘어나야 하는 이런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현금 흐름 확보는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돈이 없다고 이제 막 관심을 놓지 말고 이런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하루하루 의미 없게 뭐 이렇게 시간을 막 낭비하는, 이런 의미 없는 시간 낭비할 시간이 있을까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을 허비할 시간 없다. 시간은 많지 않다는 것을 느낄 것이고요. 투자를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생각이 변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또 계속적으로 진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말랑말랑한 뇌를 가지면서 유연한 사고방식으로 내 원칙이 계속적으로 피드백되면서 수정 보완이 되면서 진화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투자를 열심히 잘 하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계속적으로 있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똑똑해질 수밖에 없고,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에 따라서 또 거기에 따라서 수정 보완 피드백을 거치면서 또 업그레이드가 되더라. 이런 분들이 추후에 장기적으로 살아남는 찐 투자자가 되더라라고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난 돈이 없어, 나 이제 뭐 부동산 관심 끌 거야, 내 거는 무조건 우상향해, 부동산은 무조건 불패야, 장기적으로 놓고 무조건 우상향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몰빵 투자할 거야, 이런 분들께는,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지만 조금은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면서 현금을 내가 어떻게 조금 더 만들어 놓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월급이 부족한다면 또 다른 제2, 제3 그런 방법을 통해서 내가 지금 퇴근 후 계속으로 내가 주말의 시간을 그냥 의미 없이 낭비하는 것보다는 어떤 식으로 내 몸값을 올릴 것이며 어떤 식으로 내가 제2, 제3의 현금 파이프라인을 창출해서 이런 위기에 대비할 것인가, 충분하게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저희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